아이사이즈 회전형 카시트 마리3 올바른 탑승법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점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형 카시트를 보실 때에는요, 반고정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고정이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 문을 열고 내가 아이를 태울 때 카시트를 마주 본 상태에서 아기를 편안하게 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반고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내 몸이 들어가는 과정과 또 아기도 불안해할 뿐더러 그 과정 속에서 오장착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전형 카시트를 선택하실 때에는 반고정되는 걸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안전벨트를 대부분 유심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5점씩 벨트는 다 똑같습니다. 어깨 2개, 허리 2개, 가랑이 하나, 이걸 5점씩이라고 하는데 5점씩 벨트를 보실 때에는 아기를 태우고 내릴 때 매번 꼬이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 고정이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딘가에 고정이 되면 사실상 벨트 꼬임도 방지하고 태우고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아기를 한번 태워볼까요? 아기를 태울 때 기본적으로는 머리, 등, 허리까지 일자가 되도록 태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뒷부분에 공간이 없도록 밀착을 시켜서 태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태우시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벨트를 맞물려서 끼운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끈을 당기면 줄어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달려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로 어깨 벨트를 당기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카시트가 동일하니까 챙겨보셔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낙하산을 매듯이 안전벨트를 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몸에 맞게 조절을 하듯이 이것도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 몸에 맞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될 내용이 어깨벨트의 높이입니다. 어깨벨트는 아기의 등 뒤에서 말아서 올라오거나 혹은 머리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요. 딱 어깨선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조절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카시트가 이 헤드레스트라는 이 부분을 올리고 내릴 때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 아이 어깨에 맞게끔 벨트 높이를 맞춰줘라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카시트들이 이 부분을 보고 높이를 판단하신 다음에 착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사람마다 다 높거나 혹은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마리3는 보시면 헤드레스트 옆면에 보시면 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아이 눈높이와 같이 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현재 이 아이 눈높이보다 카시트 눈높이가 이만큼 높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어깨벨트 높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셨으면 아이 눈높이를 어깨벨트가 올바른 높이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를 맞춰준 상태에서 벨트의 높이와 그리고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카시트가 안쪽에 논슬립 패드가 다 달려있어요. 어깨벨트 커버에. 논슬립 패드는 아기가 미끄러져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체크방 매듯이 대충 메어주시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아기 어깨가 탈골을 유발하거나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 맞춰주시고 위치를 목과 가깝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치와 높이를 조절해 주셨으면 그때가 돼서야 이제 벨트를 맞물려서 끼우시면 끝나는데, 첫 번째 비주얼 가이드로 제가 눈높이 가이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인데, 일반적인 카시트 같은 경우는 이 벨트 부분에 이런 노란색 표시가 없어요. 까맣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벨트 길이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이 노란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기를 올바르게 태운 데가 태웠지만 어머님들이 살짝 기울여져서 태울 때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카시트처럼 끈을 당기면 줄어든다고 했으니 한번 줄어들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가이드가 한쪽은 좀 길게 되어 있고 한쪽은 좀 짧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눈에 보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 길어져 버린 이 부분은 느슨한 부분이고, 현재 또 짧아져 버린 이 부분은 좀 빡빡하게 조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빡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눈으로 보신 다음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아기를 다시 올바르게 앉혀주시고,
다음에 벨트는 당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허리부터 당긴 다음에 여기 표시된 것처럼 위로 당겨서 대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가슴에 손을 살짝 얹어주시고 끈을 서서히 당겨줍니다. 내 손등에 살짝 압박이 오면 빼주시면 되고요. 핀치 테스트라고 해서 벨트를 꼬집어 봅니다. 꼬집었을 때 꼬집어지면 좀 느슨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허리 조여주시고 끈을 서서히 당겨주시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넣어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꼬집어 보시고 벨트를 꼬집었을 때 꼬집어지지 않으면 정상, 꼬집어지면 느슨한 거니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부분이 일반적인 카시트가 충돌 테스트를 할 때 그 더미를 태우는 방식을 이렇게 태우고 충돌 테스트를 하거든요. 사실상 어머님들이 좋은 카시트, 비싼 카시트를 사고 나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아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완도 마리 3는 테스트 조건 그대로 아기를 태울 수 있다는 장점, 이 비주얼 가이드를 통해서 올바르게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전형 카시트는 어릴 땐 뒤보기 태워주시고 좀 크면 앞으로 돌려 태우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뒤보기를 왜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뒤보기를 왜 해야 되냐면 사고가 나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는 상황에서도 목을 못 가누는 어린아이들이 앞보기를 탔을 경우는 앞으로 목이 꺾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뒤보기를 태우는 건데 뒤보기를 태우고 나서 그 하중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뒤보기를 태우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 대부분 적혀 있어요. 최소 15개월까지는 무조건 뒤보기 태워주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15개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장 기준으로 76cm까지는 무조건 뒤보기를 태워주셔야 됩니다. 역시 이 부분 또한 마리스들의 장점인데 헤드레스트 끝라인이 점선을 넘어가지 않고 이 안쪽에 있으면 아직 76cm가 안 된 아이입니다. 15개월이 안 된 아이기 때문에 락을 겁니다. 무슨 락이냐면 앞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무조건 뒤보기만 되도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딱 락이 걸리고요. 무조건 뒤보기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앞보기가 가능하냐? 아기는 금방금방 자라니까 자랄 때마다 눈높이만 맞춰주시면 어깨벨트 조절되죠. 눈높이 맞춰주다 보니 어느 순간 저기를 넘어가게 되는 시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보기가 가능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카시트와 다른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76cm, 15개월까지는 무조건 뒤보기 될 수 있도록 뒤보기만 쓰는 거를 필수로 지켜주셔야 될 내용인데 웬만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교통 현지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앞보기가 가능한 15개월이 넘는 시점에서도 웬만하면 뒤보기 태우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